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과 실리콘밸리 CEO들의 설득으로 샌프란시스코에 군병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와 감독 등 30여 명이 불법 도박과 경기 조작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마피아 조직의 자금 세탁 정황도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칸소주의 계란 가공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계란 600만 개가 긴급 리콜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에서 지붕을 통해 수백 켤레의 운동화를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현지 시간 29일 부산으로 확정됐습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은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성사될 경우 공개 일정이 없는 일부 시간대가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부산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지난 8월 25일 미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 되는 겁니다. On Wednesday morning local time, the president will fly to Busan, where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한미 양국은 현재 막바지 실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정부가 밝힌 한두 가지 이견이 조율된다면 정상회담 과정에서 무역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직후엔 에이펙 회원국 CEO들과의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저녁엔 에이펙 정상들과 실무 만찬도 가질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실무 만찬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31일부터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엔 참석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와 안보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또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오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며 저녁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복귀 전용기 편에 오른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히토리와 대두 등의 수출입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 이전에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심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 간 회담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다만 백악관이 밝힌 일정상 미일 정상회담 이후인 28일 오후부터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30일 오전 이후부터 저녁에 워싱턴 복귀 전용기 편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 점이 주목됩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이 시간대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불법 이민자 대상 대규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시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 등 기업인들과도 연락해 대화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다시 찾았던 한국 협상단은 무박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서 에이펙에서의 타결도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 인천공항 입국장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들어섭니다. 추가 협상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에서의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워싱턴으로 급파됐습니다. 김 실장은 귀국 사흘 만, 김 장관은 귀국 이틀 만의 재방문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곧장 러트닉 상무장관을 2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3,500억 달러, 한국 돈 500조 원 투자금의 현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투자 기간도 장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쟁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 방미는 1박 2일도 아닌 무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막판 협상의 긴박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데가 아니죠.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위 당국자들 간의 대면 협상은 일단락된 가운데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공정한 관세 협정을 맺었다는 과장된 주장을 며칠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과 적대적 관세 대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전선을 무한 확장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연방 병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다니엘 누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병력 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도시를 개선하고 있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며 지역 인사들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세일스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와 대화를 통해 연방 병력 증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were going to do a big surge in San Francisco, but I got a great call from some incredible people, some friends of mine, very successful people. Mark, everybody knows him, and Jensen, everybody knows Jensen, NVIDIA, and others called me from San Francisco, and they said, we're working really, really hard with the mayor. Late last night,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told him the same thing that I have told our residents. San Francisco is on the ris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주 방위군 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캘리포니아주 알라미다에서는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들의 불법 체류자 단속 준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가 연방 요원들의 과잉 단속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드웨이 플리츠 작전 중 연방 요원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기록하고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mission will be charged with three core missions. One, creating a public record of the abuses. Two, capturing the impact on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three, recommending actions to prevent further harm and to pursue justice. 또 연방 요원들이 무고한 시민들과 합법적인 거주자까지 구금하며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최루탄과 연막탄을 발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인권 침해 피해를 공식 기록하고 지역사회의 영향을 평가해 향후 대책과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위원장에는 루벤 카스티오 전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백악관 동쪽 별관 철거 작업의 후원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만 제곱피트 규모의 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약 3억 달러 규모의 이스트윙 철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오늘 주요 후원 기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아마존과 애플, 메타, 구글 등 글로벌 IT 대기업은 물론 코인베이스, 리플, 테더 등 암호화폐 기업과 재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상징적 건축물인 이스트윙을 철거하는 데 대해 역사적 유산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업은 150년 동안 많은 이들이 원했던 프로젝트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가 대규모 불법 도박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11개 주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3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는 현역 선수와 감독, 전직 선수 등 NBA 관계자 여러 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천시 빌럽스 감독,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의 테리 로저 선수, 또 전 NBA 선수 데이먼 존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What you don't know is that this is an illegal gambling operation and sports rigging operation that spanned the course of years. The FBI led a coordinated takedown across 11 states to arrest over 30 individuals today responsible for this case.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NBA 선수의 부상과 결장 등 팀 내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스포츠 베팅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규모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 도박 조직은 특수 칩과 렌즈, 엑스레이 테이블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고액의 포커 게임을 조작했으며 뉴욕 마피아 조직의 자금 세탁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These defendants, which include former professional athletes, used high-tech cheating technology to steal millions of dollars from victims in underground poker games that were secretly fixed. The games in the New York area were backed by the Bonanno, Gambino, and Genovese crime families of La Cosa Nostra. 당국은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연루자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 맨하튼의 한 철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허드슨 야드 인근 철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콘크리트 벽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과 응급구조대원 6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구조 작업에 나섰으며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hecked the victim for a pulse. They determined there was no pulse and no breathing. While other units up top on scene, they set up a high point at a construction boom that was located in place. Within minutes, they set up a high point anchor and lowered a Stokes basket. And about 5 to 10 minutes after that, they were able to hoist the victim up.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번 현장은 허드슨강 아래 노후 철도 시스템을 교체하고 확장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려졌으며 현재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 전역으로 유통된 계란 수백만 개가 긴급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아칸소주 블랙쉽 에그 컴퍼니의 계란 가공 시설에서 살모넬라균이 위험 수준으로 검출됐다며 전국적으로 유통된 계란 600만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 제품으로 해당 회사에서 공급받은 켄즈엔즈 브랜드 계란 가운데 유통기한이 10월 11일부터 14일인 제품과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인 제품도 포함됩니다. 해당 제품은 아칸소와 미주리에서 판매됐으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미시시피 등으로도 도매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서 반품하고 계란이 닿았던 냉장고 선반이나 조리기구 등을 모두 세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에서 절도단이 수백 켤레의 운동화를 훔치는 대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젠슨비치의 트레저 코스트몰의 지붕을 뚫고 침입한 절도단이 스포츠 용품 매장 챔프스에서 나이키 운동화 수백 켤레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콘크리트 지붕을 절단해 매장으로 진입한 뒤 훔친 신발을 봉투에 담아 지붕 위로 옮기고 차량에 실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는 신발 상자와 봉투, 파손된 지붕 잔해가 남아 있었으며 경찰은 정교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절도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사건 당시 몰 인근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포트 비치에서 메탄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폴트 비치 시 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마커스 애비뉴 3600번지의 한 건물에서 가스가 감지됐으며 조사 결과 건물 아래 위치한 유정에서 기름이 스며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집 안뜰 통로에서 메탄가스를 감지한 직후 공공안전 관계자들과 협의해 인근 주택 여러 채에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국과 안전팀은 축적된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유정을 통제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면 대피령은 해제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유출된 기름의 경로와 범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리선 절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LA시 의회가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LA시 의회는 구리선과 동상, 가로등 등 금속 절도 사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찬성 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범죄 절도 제보자에게 최대 $5,000, 경범죄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LA시는 지난해 접수된 약 4만 6천 건의 가로등 고장 신고 중 절반 가까이가 구리선 절도와 관련될 만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절도 범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이스라엘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병합한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 의회가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이스라엘의 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찬성 25표, 반대 24표로 가까스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극우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예비 승인되자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요르단강 서안은 결코 이스라엘에 병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매우 어리석은 정치적 쇼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불쾌감을 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시사주간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서안을 병합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튀르키예를 비롯한 14개 아랍 이슬람국 역시 이번 법안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미국인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의 4분의 1, 약 25%에 그친 건데요. 절반 가까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향후 10년간 인공지능이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움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0%가 매우 또는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인공지능이 의료나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라팍 차관의 사퇴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 연루 의혹이 불거진 지 불과 하루 만에 결정됐습니다. 앞서 한 탐사 보도 매체는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300만, 우리 돈 43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사기 조직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야권은 미국과 영국 정부가 제재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태국 정치인 중 한 명이 바로 보라팍 차관이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아누틴 총리가 보라팍 차관에게 서면 해명을 요구하자 보라팍 차관은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보라팍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입증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 대응에 시간이 필요해 공직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자진 사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올해 신입생 구성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비율은 줄고 아시아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신입생 가운데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지난해 14%에서 11.5%로
히스패닉계는 16%에서 11%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 비율은 37%에서 41%로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소수인종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여파로 분석이 되고요. 비슷한 시기 프린스턴대 역시 흑인 신입생 비율이 196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아시아계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피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피시비뱅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 문의 818-974-4989 818-974-4989.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문지석 검사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난 검찰 고위층의 쿠팡 봐주기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의 관저 불법 건축과 관련한 부실 감사 의혹에 관세청 연계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올해도 국정감사에선 어김없이 권력과 결탁한 사정기관들의 봐주기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사정기관들의 비리 의혹 실상에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며 사정기관의 권력남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사정기관이 지닌 막강한 권력은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맡긴 권한이라며 이러한 권한을 사정기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에게서 온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참모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지난 2023년 명성황후의 침소이자 시해 장소를 갑자기 찾아 단둘이 10분간 머물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평소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2023년 3월 5일 경복궁의 일반인 관람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쯤 예고도 없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황이 없던 경복궁 관리소 측은 관리소장도 부재 중이어서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황급히 안내를 맡아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실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호원 3명만 대동한 채 경복궁을 찾았는데 먼저 어좌가 있는 근정전에 들른 뒤 경회로 2층에 있는 막루에 올랐다가 향원정을 지나 경복궁 가장 깊숙이 있는 건천궁에 도착했습니다. 건천궁에 도착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닫혀있던 건천궁 문을 열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건천궁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사면이 막혀있는 곤영합의 방문까지 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곤영합은 고종의 침소인 장안당과 붙어있는 명성황후의 침소로 지난 1895년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시해당했던 비극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입니다. 곤영합은 평소 출입이 통제돼 있는데 닫혀있던 곤영합 방문을 열고 들어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동석자 없이 약 10분 동안 단둘이 그 안에 머물다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국가유산을 훼손했을지 어떤 행위를 했을지 윤석열 부부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022년 단 한 차례도 고궁을 찾은 적 없던 김건희 씨는 2023년 1월부터 갑자기 고궁을 찾는 횟수가 늘기 시작해 같은 해에만 모두 5번이나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단순 관람 목적의 방문이어서 문화재 사적 유용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으로 적색 수배를 받고 있는 총책이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왔음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그냥 보내준 대사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체포하기 부담스럽다던 대사관은 무려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캄보디아 경찰에 공문을 보내 체포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구조적 문제를 박술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억 원대 연예빙자 사기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한국인 강모 씨. 작년 11월 여권 연장을 위해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강 씨의 인터폴 적색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수배자가 돼 있다고 해서 대사관에 경찰을 불러다가 체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에서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강 씨는 대사관에 납치된 아내를 구한 뒤 자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에 공문을 보내 체포를 요청했고 강 씨는 지난 2월 붙잡혔습니다. 외교부는 대사관 경찰 영사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피의자를 체포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수를 해가지고서 이 나라 경찰 체포가 돼가지고서 항구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안내가 된 상황이었고 캄보디아에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라 해도 캄보디아 경찰이 수배자를 체포하려면 현지에서 발부된 체포 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체포 요청 공문을 보내지도 않다 뒤늦게 보낸 겁니다. 문제는 대사관이 적색 수배자 명단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경찰청이 인터폴 본부에 요청해 적색 수배가 발령되면 각국 경찰청에 동시 전달되지만 한국 대사관은 통보 대상도 아닐 뿐더러 명단을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강 씨가 찾아온 뒤에야 수배 중인 피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외 도피 사범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범죄 피의자가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대응 매뉴얼도 없어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 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0월 2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